여러분들 아마 비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발제 준비하시면서 시 선생님이 느꼈던 거 잠깐 우리 얘기 나누고 시작하죠. 정말 알뜻말뜻하고 이게 지난주 수업 끝나고 남 선생님께서 신영 선생님 이거 20장 발제 이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봤더니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넘니까 그러니까 쭉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우선 안 드렸어요. 거울이 좀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게 비오는 읽어도 이게 머릿속에 탁 와닿지 않는데 내가 이 30페이지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제 그러다가 아마 이틀 뒤에 하겠다고 이제 제가 답을 드렸는데 그 하루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한다고 할까 말다고 할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발제를 정말 어떻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20장이 변형인데 저의 변형되는 과정이었어요.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이제 결국 하기로 하면서 한 번을 이제 깊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통독을 했죠.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말들이 다 쉬운 얘기들은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죠. 말뜻한 상태로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책을 안 봤어요. 한 3일 동안은 또 안 봤나 봐요. 이틀 뒤에는 이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읽고 그리고 3일 동안은 안 봤어요. 안 보고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 좀 느껴보려고 하고 우리가 변형, 변화 이런 말들을 선호하기도 하면서 또 저항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제일 어려운 얘기죠? 네네. 뭐 변화된다. 그럼 뭔가 새롭게 좀 진화해가는 것 같고 발전해가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형이라든가 변화라는 데는 그냥 기존의 것을 계속 고수하면서 변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변형을 점진적 변화냐 아니면은 혁명적 변화나 변형이냐 이러면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좀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는 그 비욘도 자신이 정신 분석가로서 또는 자신이 한 개인 인간으로서 변형되는 과정을 좀 더 논리적으로 꿰려고 이론적으로 꿰려고 굉장히 고심했구나. 이제 그런 거 그게 이제 정신분석적 이론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한 개인에게도 그런 비혼이라는 한 개인에게도 큰 축복의 과정이었겠구나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예전에 예전 그리스 로마 그러면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이 수학을 필수 교과였어요. 수학을 못하면은 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비온이 정신분석가이면서 철학과 또 수학으로 자신의 이론을 그 예전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자신의 그 생각, 사고의 그 사고의 범위 또는 인간 정신 또는 우주,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한대의 세계에 대한 이것들의 알을 위해서 수학이라는 추상적 언어를 기호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비운이 그대로 자기도 그 시대의 그 철학자들처럼 수학을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언어로 수학적 기호를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이제 언어화 시켰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예전에 수학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제가 사실은 그 도형 부분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싫어했었는데 도형 부분을 좋아했었어요. 도형 부분이나 기하학을 얘기하는 거죠? 네, 기하. 지오메트리를. 네, 하나의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선이 되고 이 선들이 모이면은 면이 되면서 1차원에서 2차원이 되고 이 면들이 모여서 3차원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 너머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같이 한 4차원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 읽으면서는 이제 그런 예전에 그 내가 그 좋아했던 기하학 부분에서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 세계에서도 변형을 이루는데 점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선이 되면서 변형을 이루고 이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면서 또 다른 변형을 이루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는 궁극적 오를 향해서 오로 향하는 오를 알기 위한 그런 그 K의 교정이라 그럴까 알매 과정 길 이런 몽상 속에서 한 3일을 보내고 그래 결국은 박제가 좀 늦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가 진리의 탐구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 네네. 진리 진실 그걸 네네. 아마 비원식으로 신성이라고 표현하건 네네. 무엇라고 표현하건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을 기어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기어이 이 진리에 도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오이디푸스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해는 오이디푸스까지를 내가 다 내재를 해야만이 어떤 성취 또는 진화된 인간이 되는 거. 뭐 프리 웨디칼 상태는 점선 또는 면까지 왔다면은 이 공간까지 가려면은 오이디푸스기를 가야 되는 거죠. 거기를 넘어가야 된다.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오이디푸스 지점까지 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격적인 독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에드퍼스 피어리어드하고 프리 에드펄 피어리어드를 구별하는 게 마가렛 말러식으로 얘기하면 분리개별화를 얘기하겠죠. 네네. 그래 독립된 인격 그러니까 사이칼로지컬 버스라고 할까요? 심리적 탄생. 네네. 심리적 탄생을 어떤 이고 사이칼로지스트 특히 발달 심리학자 마가렛 말러 같으면 한 36개월 정도로 봐요. 그래서 3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보는 관점은 각각 다르죠. 심리적 탄생을 굉장히 빨리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셀프나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분도 있고, 다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를 인격의 독립이라고 볼 것이냐는 별개로 하고, 자아라는 의식, 내가 나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나는 대상과 분리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나는 자연의 일부이죠. 그 자연은 나에게는 어머니가 내 자연이죠. 환경이 자연인 거죠.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다르겠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발제자가 진리 탐구의 길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비혼도 필생의 과정이에요. 이 탐구욕이
비온 속에 불 붙어 있어서 평생 이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그 불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또 이어받아서 그 불 속에서 비온 탐구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우리 안에 도달할 것 같은데 쉽게 도달되지 않은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이 여행 도정에서는 우리가 이게 맞는 길이야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희미해져서 이게 트레일을 따라서 갔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트레일이 끊겨버린다는 얘기. 이건 더 넘을 수가 없네. 큰 산이 있는데 보통 저는 일요일이면 가끔 산을 가는데 미국의 산들, 한국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로가 전부 보통 몇십 미터 간격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다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빨간 다시일 수도 있고 파란 다시일 수도 있고 흑색 다시일 수도 있는데 산이 워낙 큰 산들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을 따라가 줘야 돼. 이 다트들을, 이 표시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놓쳐버리면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가다가 길을 놓치면 큰 재난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알려진 길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온갖 수학적인 메서드를 가져오고 여러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저 높은 곳을 오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 험한 산, 저 위에는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저 험한 산, 저게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들이에요. 각자 트레일을 찾아내고 있죠. 근데 자기 혼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 보통 가다가 어린 시절에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뭘 돌을 하나 놓고 가는 셈이죠. 그래 기록을 하고 야 내가 돌아올 수 있어야 돼. 이 험한 길을 가다가 길을 놓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간 길을 기록해 놓아야 되겠죠. 어쩌면 이런 게 진리 탐구하는 사람들의 기록일 가능성들이 높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도정 속에서 치열하게 애쓴 것들을 내가 또 어느 지점에 헤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니까 최소한 내가 소화한 것은 좀 잘 기록하고 그 다음 여정을 떠나는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길이 다 맞다고 갔는데 마지막 등정 코스에서 보면 다시 커다란 산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것으로 이제 거의 다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맵을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는데 이 진리 탐구의 맵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엄청난 탐구와 또한 좌절이 숨어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추구한 방식이면 다 통할이라고 봤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로서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어떤 지점에서 길을 놓쳐버릴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민들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 맵을 따라서 많은 분이 같이 등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 그린 맵을 이 사람들에게 줬더니 이분들은 이걸 따라가다가 길을 정말 놓쳐버릴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 맵은 자기만의 맵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입장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용되는 사람이 자기의 맵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순간에 자기는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정말 혼자로 남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게 어떠면 비혼의 말년의 투쟁이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순수 수학적으로 매스매티컬리 접근해서 정말 정치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이상은 좋은데 정신분석가들을 전부 수학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수학을 할 수 없어서 그만둔 분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정신분석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인문과학 쪽이니까 내가 다시 수학을 안 해도 될 거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혼을 만나니까 수학을
그것도 수학도 고등수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분의 성취는 또 다른 정신분석가들에게 큰 좌절이기도 하죠. 당대의 가장 훌륭한 정신분석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분은 당연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는 또 엄청난 좌절이겠죠. 이게 어쩌면 런던 클라인 학파들의 좌절일 수도 있죠. 비혼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한 기간 비혼을 굉장히 훌륭하게 봤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비혼하고 얘기를 안 하게 된 상황이 런던 학계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이 이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느 지점까지는 지지를 받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지점이 생겼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그로슈타인은 이것을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이걸 오의 개념하고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신비과학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프로이드나 또는 클라인이 가지고 있던 실증주의적 그 확실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정신분석으로부터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정신분석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 확실성의 세계로부터 불확실성으로 세계로 가는 비혼을 사람들이 런던 밖에서는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런던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거 좀 이상해졌어. 이전까지는 잘 하셨는데 왜 이러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한 장 속에 어쩌면 비혼의 성취와 비혼의 좌절, 절망도 함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떻게 이걸 다 소화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비혼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혼 스스로도 헤매고 그로슈타인도 또 비혼의 길을 또 잘못 독해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또 번역자가 그로슈타인의 말을 또 잘 못 알아듣기도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또 우리가 또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좌절들을 함께 우리가 좌절 속에 있어야 우리가 오를 만난다고 그래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명료하게 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알 수 없음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좌절 속에 오늘 발제를 시작을 하죠.